안녕하세요. 이슈업입니다. 일본의 주택은 전통적으로 고온 다습한 여름철의 통풍과 지진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목조 구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름을 나기 위한 집이라는 설계 철학은 겨울철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벽이 얇고 단열재가 부족한 목조 주택 특성상 외부의 냉기가 실내로 그대로 전달되면서 집안 기온이 실외와 다를 바 없이 차갑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면 실내에서도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냉기가 가득한 환경은 일본 주거 문화의 오랜 고충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집 전체를 데우는 것은 비용과 효율 면에서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을 난방하기보다는 사람이 머무는 아주 구체적인 지점만을 집중적으로 데우는 방식이 필요했고, 그 결과 일본 특유의 코타츠 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코타츠는 낮은 테이블 아래 전열기구를 부착하고 그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 온기를 가두는 지극히 효율적인 난방기구입니다. 이 이불 속으로 발을 넣는 순간 느껴지는 아늑함은 일본인들에게 겨울철 최고의 안식처가 되었으며, 온 가족이 코타츠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거나 귤을 까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풍경은 일본을 상징하는 정겨운 정서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타츠 문화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코타츠 이외의 실내 공간이 얼마나 냉랭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인들에게 코타츠는 단순한 계절 가구가 아니라 단열이 거의 되지 않는 추운 목조 주택에서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 고안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겨울 생활권은 코타츠라는 좁은 반경 안으로 극도로 압축되었고, 이는 코타츠 밖은 위험하다는 농담 섞인 유행어를 낳을 만큼 실내외의 경계가 모호한 추위 문제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따뜻한 코타츠 내부와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차가운 복도, 거실 혹은 욕실 사이의 극심한 온도차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히트쇼크라고 부릅니다. 히트쇼크는 따뜻한 곳에서 체온을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 우리 몸이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키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다시 하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과 뇌의 과부하가 걸리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에게 이러한 온도차는 신체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물리적 타격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겨울 단열이 취약한 목조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히트쇼크 관련 사망자 수는 연간 약 1만 7천 명에서 1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무려 수배 이상 상회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집 안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아이러니하게도 도로 위보다 더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독특한 코타츠 문화는 목조 주택의 구조적 추이에 적응하고 이를 이겨내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대처였지만, 동시에 집안 내 온도 편차를 극대화하여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안타까운 이면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줄이기 위해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추위는 정신력으로 참는 것이라던 과거의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주택에 대한 단열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오래된 목조 가옥에 이중창이나 고성능 단열재를 보강하며 집 전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주거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